부자 탐사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만한 AI 멘토 오원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이제 AI로 할 수 있는 부업이 정말 여러 가지 늘어나고 있는데 오원주님께서 AI로 부업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멘토 오원주입니다. 저는 현재 기관이나 기업, 그리고 온라인 강의에서 제 AI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SNS 크리에이터로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육아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살 아기랑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원주님을 팔로우하고 있는데 육아맘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AI를 통해서 네. 하고 계신다 네. 요건데요. 그러면은 원주님께서 네. 이 SNS 크리에이터를 하게 된 계기 좀 궁금한데요. 저는 SNS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된 계기는 네. 코로나 바로 직전인데요. 네네. 그때 제가 워낙 등산하는 거를 좋아해서 전 세계로 이제 등산을 하러 여행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SNS를 시작을 하다가 이제 아기를 딱 낳고 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와중에 제가 AI를 공부하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배웠던 학문을 바탕으로 SNS 크리에이터로서의 경험을 결합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네. 나의 브랜딩도 하면서 네. 콘텐츠도 꾸준히 발행할 수 있는 법을 좀 개발할 수 있을까 공부하다가 네. 개발해서 지금은 이제 행복하게 또 어. 크리에이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학문적인 걸로 이렇게 AI를 한 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네. SNS뿐만 아니라 AI에 대한 기본적인 학문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했을 때 가장 시너지가 잘 날 수 있는지를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매일매일 트렌드를 공부하고 네. AI 앱들의 기본적인 그 방향성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속 가능하게 이 음. 중에서 어떤 것이 정말 AI 특징을 가장 잘 살리고 있고 어떤 걸 썼을 때 AI SNS 크리에이터로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해도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미나이가 챗GPT보다 훨씬 잘하는 것, 챗GPT가 제미나이보다 훨씬 뛰어난 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걸 쓰시고 이럴 때는 이걸 쓰시라 이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제안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제일 이제 궁금해 하실 겁니다. 원주 멘토님은 무슨 AI 툴을 가장 많이 쓰시는지.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네. 당연히 챗GPT랑 제미나이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네. 이거는 제너럴한 AI이기 때문에 AI 기능 중에서 여러 가지를 쪼개서 디테일하게 나아가는 앱들도 이용하지만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챗GPT랑 제미나이를 잘 이용해요. 네. 근데 여기서 디테일이 다릅니다. 그게 네. 무엇이냐면 네. 챗GPT에 뭘 쓴다, 어떤 앱을 쓴다를 단순히 중시하기보다는 이걸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 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 똑같은 원리로 다른 AI 앱들을 탐험하면서 더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은 네네네. 많은 분들이 AI로 블로그를 매일매일 찍어낼 수 있대라는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렇게 나온 글이 과연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둔 글을 1000개를 내가 업로드한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브랜딩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블로그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거짓말 정말 하나도 안 보태고 네네. 300시간 넘게는 공부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채널은 인스타그램이거든요. 네네. 블로그는 거의 하지 않아요. 네. 근데도 제가 글을 올렸다 하면은 상위 노출되고 어. 이러한 로직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 스스로에게 네.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런 툴들을 다 개발을 해왔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방향성으로 네네. 디테일하고 바로 적용 가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보여주시면은 굉장히 잘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블로그부터 한번 네.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AI를 이용해서 글을 쓰는 건 방법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론적인 건 제 옆에 앉아서 한두 시간만 배우시면 누구든 배우실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수익화가 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아까 제가 한 살 아기 엄마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같이 한 살 아기랑 여행을 가는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저는 자연 속 아기랑 같이 하는 세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기랑 전 세계를 놀면서 같이 등산하고 트레킹하고 이런 콘텐츠가 주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랑 뭔가 해외에서 이렇게 트레킹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바로 저를 떠올릴 수 있게 제가 그렇게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 수강생분 등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아기 여행인데도 입장권 10,000원 미만의 가성비 여행지만 소개해 주시는 엄마 크리에이터가 있으시고요. 또 집이 청주셔가지고 청주에서 1시간 이내에 아기랑 갈 수 있는 여행지만 소개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같은 아기 여행인데도 앞에 수식어를 어떻게 붙여서 이 콘텐츠를 누적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먼저 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놀랍게도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 퍼스널 브랜딩을 잡아드리는 컨설팅부터 먼저 해요. 아, 근데 진짜 제일 수강생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AI 툴을 배우는 게 아니라 컨셉 자기 잡는 자신에 거. 대해서 컨셉을 잡는 거세요. 30살 살아왔는데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컨셉을 제가 잡으실 수 있도록 별도 1대1 컨설팅도 해드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진 수많은 특징 중에 가장 수익화가 빠르고 쉽게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떻게 블로그 글을 쓰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인스타는 내가 구독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구독한 사람들 위주로 콘텐츠를 보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서사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블로그도 그런 게 한 스푼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중심으로 콘텐츠를 쓰되 거기에 나만의 특징을 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다른 컨셉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보여드릴 텐데 저는 인플루언서도 아니고요. 블로그를 매일 게재하는 사람도 아닌데요. 제가 업로드를 하면은 대부분 상위 노출이 거의 90% 이상 되고요. 저는 AI로 글을 씁니다. 제가 글 쓴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이게 정말 사람이 썼는 것 같은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통 엄마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아기랑 숙소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래서 여기 제목부터 보시면 런던 가족 숙소 추천, 프레지덴셜 켄싱턴 아파트먼트 솔직 후기, 아기랑 런던 숙소 18박한 리얼 후기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제목도 AI가 검색 최적화되게끔 뽑아내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옥뮤입니다. 이번에 영국 런던에서 가족과 함께 20일 동안 머물렀는데요. 어디를 선택한 솔직한 후기를 남겨보려고 해요. 이것만 봐도 AI를 쓴 것 같나요? 이거 다 AI가 써준 거예요. 제가 손댄 게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이 들어간 블로그 봇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진짜 사람 냄새가 솔솔 나는 콘텐츠를 그렇죠.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축주는 제 사진은 당연히 제가 넣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편의시설, 안전한 주변 환경 이런 지하철 이용 팁 같은 거 당연히 AI가 써준 건데 숙소 주변은 안전한 동네라서 걱정 없어요. 특히 숙소 1층 현관문 앞에 가드분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보안이 철저해요. 아기 유모차를 끌고 올라올 때 도와주셔서 늘 감사했어요. 이런 표현들도 AI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어떻게 AI가 아냐? 언주님이 혹시 이거에 대한 정보를 다 키워드에 입력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챗GPT나 제미나이나 웹에서 이 숙소에 대한 관련된 정보들을 다 긁어 오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써달라고 하면 이런 키워드들을 알아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숙소가 영국에서 얼스코트라는 지역에 있어요. 이게 빅벤이랑 12분밖에 안 걸릴 정도로 완전 그 도심지에 가까운 안전한 지역이거든요. 한국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 웹에서는 얼스코트가 많은 사람들이 후기를 남겨줬기 때문에 여긴 정말 안전하고 아기랑 여행하기 좋은 곳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AI가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저기 주변 마트 같은 것들 진짜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기 20일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AI가 거짓말을 하면 제가 먼저 알아요. 그냥 마트를 추천해줬는데 제가 안 가본 곳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MS푸드나 세인스버리 다 정말 애용했던 마트들이었던 거고 그리고 MS푸드가 가장 비싸다고 알려졌지만 이거 정말 맞는 얘기인데 네. 물이랑 우유는 가장 저렴했다. 이런 것들도 다 AI가 써준 내용들이에요. 검색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아무도 이게 AI로 썼다고 생각을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쓸 때 제가 소요했던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네네. 그 외에 10분은 사진을 좀 배치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큰 따옴표 같은 거 있죠.
거예요. 네이버의 블로그 서식에 제가 맞게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걸 한 번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밴당한다, 안 보인다 이러한 피셜이 있는데 아니거든요. 저는 또 그런 거를 집요하게 테스트해보기 때문에 챗GPT가 써준 거 바로 붙여넣기 해서 업로드를 했을 때 상위 노출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쭉쭉쭉쭉 지금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거 하나 쓰는데 20분 안 걸립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얘기해드리면은 아이랑 런던 가이드 투어 리어룩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또 블로그를 썼는데 여기에는 제가 수익이 발생하는 링크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여행 분야에서도 자기가 추천한 콘텐츠, 여행 상품을 사람들이 구매했을 때 이제 수익이 발생하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했고 그거에 대한 후기를 남겼고 이제 제 후기를 보시고 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AI가 쓴 글을 읽고 사람들이 과연 구매 전환이 일어날까요? 보통은 일어나지가 않죠.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왜 이 사람이 추천한 걸 믿어야 돼? 그 신빙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퍼스널 브랜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야기가 꼼꼼히 들어간 브랜딩 글을 읽고 그때서야 이 사람이 추천한 건 진짜구나, AI가 아니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 사람들이 믿고 신뢰해서 이제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보시면 정말 저희 아기 사진도 있고 네네. 이런 내용들 다 AI가 쓴 건데 요거 클릭해서 네. 이제 마이리얼 트립으로 가셔서 구매하시면은 저한테 수익이 일어나는 수수료 구조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미니한 수익 구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하세요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걸로도 자면서 수익을 소소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글 어떻게 쓰는지 제가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강의 자료로 여행 블로그를 준비했는데 제가 예시로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1살 아기랑 뭐 오사카 2박 3일 여행 이렇게 한번 키워드를 써보겠습니다. 네. 봐보세요,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1살 아기랑 어디까지 가봤니? 여행 콘텐츠 크리에이터 옥묘입니다. 바로 나오죠, 이렇게. 이번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건 도톤보리 야경을 유모차에 탄 아기가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던 순간이에요.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입력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이걸 왜 써주냐면은 AI는 네. 이제 세상에 있는 아기랑 오사카에 간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가장 이 저자가 했을 법한 내용으로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소름이 끼치는 게 네. 진짜 내가 했던 건데? 약간 이래서 수정할 게 없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보면 네. 오사카 공원에서는 걷는 동안 아이가 유유히 낮잠을 자줘서 힐링했다. 네. 그리고 엄마들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아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놀라운 게 정말 엄마들이 갔을 법한 곳으로 알아서 콘텐츠를 써줍니다. 네. 근데 이게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여기다가 이 전체 내용의 콘텐츠 키워드는 너무 좋으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도톤보리에서 이제 리버 크루즈를 탔고 우메다 공중정원에서 신나서 가차, 뭐 뽑기 게임도 했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다는 내용으로 대체해줘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쓰려면은 리버 크루즈가 뭐고 그렇죠. 리버 크루즈 얼마고 그렇죠, 이런 내용을 그렇죠. 저희가 다 찾아야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시면은 도톤보리에 도착하자마자 리버 크루즈를 탔는데 유모차도 들고 탑승 가능해서 걱정 없었어요.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천천히 도는 동안도 아기도 바깥 풍경에 시선을 고정하며 조용히 구경했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네네. 네, 아기와 함께여도 충분히 여유로운 코스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A부터 Z까지 다 쓸 필요가 없고 기본적으로 AI가 써둔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몇 개만 요청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제가 데이 1, 데이 2, 데이 3로 오전, 오후, 저녁으로 스케줄을 나오게 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꼭 가봐야 할 곳을 제가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현지 음식 추천, 숙박, 교통 팁, 예산 내역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이런 구조만 제가 지정을 해준 거고 네네. 아기에 맞게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알아서 챗GPT에서 나오게끔 구성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저희가 오사카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저희가 런던으로 날아가 볼게요. 제 런던 1일 아기랑 시내 구경, 꿀팁 이런 식으로 제가 써볼게요. 근데 보시면 런던은 넓고 바쁘지만 하루 동안 아기가 충분히 구경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았다.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는 아기가 자유롭게 기어다녔고 버킹엄 궁전 근위병 고대식도 유모차에서 조용히 구경했답니다. 템스강 근처 산책하면서 아기가 낮잠을 자줘서 저도 여유있게 커피 한잔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소름이 돋는 게 네. 정말 런던에 제가 거의 50일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50일 동안 아기랑 살면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공원이 세인트 제임스 파크였어요.
있어요. 네네. 세인트 제임스 파크는 보통 이제 로컬 분들이 가시는 분인데 여기가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이런 데를 딱 추천을 해줬다는 게 저는 너무 소름인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라는 것도 들었고, 그리고 버킹엄 궁전 근위병 교대식에서도 진짜 유아차 끌고 그 많은 인파 속에서 구경하느라 힘들었지만 네. 어쨌든 여기에서도 구경을 되게 재밌게 했고, 네네. 템스강 근처에서 이렇게 보기가 평평하거든요. 음. 그래서 아기랑 낮잠 지역이 너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정말 제 머릿속을 해킹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콘텐츠를 써주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요거 말고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언주님, 저는 육아맘인데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아기 제품 사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큰돈 들이고 산 김에 저도 리뷰를 좀 제대로 써서 체험단 같은 것도 해보고 나중에는 광고도 받아보고 싶고 나중엔 나도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아기 제품 블로그 자동화를 네.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네네. 예시로 엄마들이 반드시 사는 이 휴대용 유모차를 한번 제가 키워드로 써볼게요. 네. 휴대용 유모차 추천. 이 키워드 하나만 썼습니다. 아, 이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아이랑 외출할 때면 언제나 고민이 많았어요. 가까운 마트, 지하철 이동, 여행지에서 이동까지. 점점점. 과연 가볍기만 한 유모차가 좋을까? 아. 접기 편하면 안정감은 포기해야 될까? 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런 식의 말들. 네네네. 그래서 휴대용 유모차 추천 제품들을 직접 비교하면서 써봤다라고 해서 보면은 휴대용 유모차 왜 필요했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제일 좋은 점. 이렇게 추천 리스트를 네. 표로 핵심 특징, 장점, 단점 이런 분께 추천 네. 요거를 다 써줘요. 이런 식으로 표로 나오게끔 네. 제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브랜드를 안 알려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브랜드까지 비교표에 있는 아, 까지 공개해서 작성해줘. 이렇게 아. 하면은 표에 있는 브랜드들이 다 네네네. 이제 표기가 됩니다. 아. 근데 정말 놀랍게도 네. 진짜 엄마들이 많이 사는 브랜드들이에요. 음. 그래서 저도 이거를 테스트하면 테스트할수록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서칭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다 알아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세팅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 여기 이렇게 브랜드 명이 다 나오네요. 부가부 버터플라이, 네. 요요, 잉글리시나 쿼드, 네. 리안, 줄즈 이거 다 엄마들이 너무 사랑하는 브랜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들에서 이제 휴대용 유모차 목록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장점, 단점 이런 분들께 추천 이런 것들도 인터넷에 쌓여있는 후기를 분석해서 그렇죠. 이렇게 깔끔히 주는 거죠. 이거를 엄마들이 직접 하나하나 분석하려고 해봐요. 근데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격대도 넣고 싶고 장점도 3가지씩 단점도 3가지씩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추가로 요청하면 그런 건 금방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단순히 블로그 써줘. 육아 제품에 대한 분석글 써줘. 이런 건 이제 먹히지가 않고요. 이 정도 퀄리티를 써야 부가부 버터플라이가 제일 좋았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나도 믿고 구매할게가 되는 거고 이 정도 글을 써둬야 이제 아기 용품에서 협찬이나 광고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는 법을 제가 이제 강의에서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5일차가 됐을 때 다들 이런 챗봇은 하나씩 갖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제, 재테크 분야로 쓰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책 리뷰로 쓰실 수도 있는 거고 살림템 리뷰로도 쓰실 수 있는 거고 영화 분석 이런 것들 다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로 쓰시든 이러한 로직만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루에 10분만 들여서 2,000자, 1,000자 쓰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인 거죠. 저는 인스타그램을 주로 이용을 하고 모든 제 수익의 대부분이 인스타그램에서 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팔로워가 5만 명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된 계정이다 보니까 저랑 경쟁하는 채널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쟁이 많으면은 가격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잘 안 된 10만, 20만 계정 중에서 수익화가 잘 안 되는 계정들도 요즘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만만 되더라도 퍼스널 브랜딩이 잘 돼 있으면 수익화가 너무 잘 되고 제 수강생 분들 중에 팔로워가 1,000명인 분이 계셨어요. 1,000명이면 거의 무상 협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광고비를 제안해 주시면서 네. 강아지 사료를 홍보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분도 놀랐던 거예요. 이런 분도 계시고 수강생 자랑한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해볼까요? 네네네네.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 제가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낀 분이 있는데 네. 이제 저가 강사라는 얘기를 듣고 AI에 쳐본 거예요. 음. 오원주 강사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AI에서 나온 답변을 보고 아, 이 사람이 믿음직스럽구나 해가지고 제 강의를 듣게 되셨대요. 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이제 발달이 조금 느린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주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워낙 타깃이 넓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문의도 너무 조금 오고 그래서 블로그로 어떻게든 알리고 싶은데 방법은 모르겠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콘텐츠가 좀 다변화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강의 때 알려드리는 게 콘텐츠 주제 걱정 없이 캘린더를 또 AI가 만들어주는 법을 알려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걸 만드셔서 콘텐츠를 거의 1일 콘텐츠를 올리셨는데 네. 갑자기 어느 날 문의가 쏟아진 거예요. 뭐지? 네네.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전환될 때마다 30분 원을 버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갑자기 동시다발적 연락이 와서 뭐지 했더니 챗GPT에서 이 선생님을 추천해 준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분야로 콘텐츠를 발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분이 워낙 타깃은 적지만 원앤온리가 돼서 콘텐츠를 계속 발행하다 보니까 AI가 학습할 수 있는 정보가 이분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추천해 준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2026년 트렌드 중에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 결과를 믿기보다는 AI에서 추천해 준 걸 더 믿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미나이나 챗GPT도 이 쇼핑 기능을 굉장히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에서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내 이름을 추천해준다? 정말 대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강생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아 정말 더 열심히 블로그를 써야겠다. 그래서 단순히 조회수의 문제가 아니라 AI가 내 글을 인식해서 나를 추천하게끔 하는 것도 이 블로그나 SNS의 목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챗GPT나 제미나이에서 추천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블로그나 텍스트 기반이 더 그쵸? 좋겠네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는 SEO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게 이제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고 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뜻이었는데 요즘에 모든 기업에서 이제 GEO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제너럴 AI에서 내가 검색될 수 있을까? 그걸로 블로그 같은 걸 다 이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서 살짝 팁을 풀면은 지금까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는 네.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맨날 상위 키워드 찾아야 된다. 키워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AI에서 검색을 할 때는 절대 키워드로만 검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애가 1살인데 해외여행 가려고 하니까 애기한테 좀 휴대용 유모차를 사줘야 될 것 같아. 어떤 브랜드 사줄까? 이런 식으로 질문형으로 문장 중심으로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이 아예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블로그를 쓸 때 단지 키워드에만 집중하면 AI에 의해서 추천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오히려 사람들이 궁금할 법한 내용들을 Q&A식으로 잘 정리를 해서 이 Q를 이 GPT에서 쓸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자기의 소주제로 그거에 대한 답을 밑에 명확히 준다면은 GEO에 최적화된 블로그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AI로 SNS 퍼스널 브랜딩 강조드린 이유가 제가 원래 등산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12월에는 제 이야기가 CNN 글로벌 영국 매체에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뭐 KBS나 EBS에서 촬영이 오기도 하고 TEDx에서 제가 또 강의 기회도 오고 지금 책 2권을 쓰고 있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수익에 대한 루트도 다양해진 거는 정말 퍼스널 브랜딩을 명확히 해서 요것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숏폼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숏폼 시나리오는 제가 SNS에서 릴스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구성을 하게 됐어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영국 비행기 장거리 간 이야기가 엄청나게 콘텐츠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콘텐츠를 통해서 거의 팔로워가 500명 정도 하루 만에 늘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획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보시면 제가 이제 다 챗봇을 만들어 놓은 건데 12시간 1살 아기랑 장거리 비행기 후기 이런 식으로 씁니다. 네. 1살 아기랑 12시간 비행기요? 솔직히 비행기에서 내릴 뻔했어요. 이 아기 이제 막 1살. 주변에선 다 말렸어요. 아직 너무 이르다. 엄마만 고생한다고. 하지만 우린 또 선택의 기로에서 그래도 가볼까? 라는 했고 12시간 동안 울면 어떡하지? 승무원 눈치 보이면 내 체력 버틸 수 있나? 기저귀 가방만 5번 다시 열어봤어요. 근데요. 의외로 제일 잘 잔 사람? 우리 애기였어요. 밤비에게 선택해서 아기 수면 리듬 그대로 했고 기내 배신을 신청했고 새 장난감을 비행기에서 처음 개봉했고 우유 이유식은
보안 검색대에서 통과 가능해서 실제로 총 수면 시간 7시간에 성공했어요. 아기가 제품에서 조용히 숨고르며 자는데 그 순간 딱 이 생각했어요. 우리 진짜 해냈다. 비행기 아닌데 눈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꼭 했고, 아기랑 장거리 비행 생각보다 가능합니다. 다음 편은 아기랑 공항 환승지옥에서 살아남기. 팔로우해두면 아기랑 여행 진짜 쉬워져요. 라는 식으로 시나리오가 쫙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것만 봐도 진짜 한 편의 시나리오가 완성이고 제가 수정할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 내용 기반으로 그냥 제 영상 넣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제가 읽어요. 제 목소리로. 이걸 왜냐면 저는 퍼스널 브랜딩을 중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AI 음성이 너무 맞아요.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목소리도 퍼스널 브랜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소리에도 힘이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에서 예전에는 인기 음원 이런 걸 밀어줬다면 요즘에는 오리지널리티, 오히려 AI가 발전할수록 오리지널리티가 중요해져서 이 원본 음원을 또 밀어주는 경향이 생기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읽고 이제 AI 기능 활용해가지고 빠르게 편집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얘기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뭐 9to6를 일하고 엔잡도 하고 애기도 보고 애기 자고 나면 8시부터 제 시간인데 어떻게 콘텐츠를 이렇게 자주 올릴 수 있냐. 이유는 다 이것 때문입니다. 네네네. 네, 제가 콘텐츠를 기획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핸드폰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제 카카오톡이나 메모장에 써놓고 네. 캡컷에서 쭉 읽으면 음성 보정부터 자동 자막 기능까지 하고 제 영상만 몇 개 이렇게 끼워 넣으면 거의 30분 만에 릴스 한 편이 뚝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 퍼스널 브랜딩을 일관되게 이제 유지해 주는 거니까 콘텐츠를 무한히 생성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인스타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강의하시고 수강생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또 1월에 예정된 클래스나 강의가 있나요? 여러분 1월 23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제가 이거를 지금 결과를 보여드린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스텝 1부터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다 시연하면서 보여드리거든요. 그 무료 웨비나가 열려요. 네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제 무료 웨비나는 진짜 반응이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진짜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이 웨비나만 보셔도 이거를 만드실 수 있어요. 후기를 봤는데 와 5점 만점에 4.8점이거든요. 후기가. 네네. 무료 강의가 이렇게 후기가 좋은 경우가 처음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 이후에 여러분이 정말 저랑 같이 1대1로 컨설팅 받으면서 하고 싶으시면은 강의를 신청해 주셔도 너무 감사하지만 나는 아직 그 정도로 시간을 투자하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일단 무료 웨비나에서 구체적인 그 방법론을 배워보시면 완전 듣기 전과 후가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이걸 들으시면서 나 GPT 봇 만들 줄 아는데 그럼 나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에요. 이렇게 완성도 높은 글을 만드는 그 비법이 있습니다. 그 썰을 제가 다 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정말 꼭 들어오시면은 후회하지 않는 2026년 코출발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게 또 새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짐을 하잖아요. 네. 올해는 뭐 내가 꼭 이거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를 들어보고 또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보통 이제 무료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으면 결제해 보통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다.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 아마 저희 PD님도 23일에 들어보실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원주 AI 멘토님과 함께 나도 이제 퍼스널 브랜딩 해서 블로그든 인스타든 운영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진행되는 무료 웨비나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